아버지의 침묵, 나는 괜찮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게. 일주일 내내 가족 중 누구도 아버지가 집을 나설 때마다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채비를 하셨고 평소처럼 익숙한 자리에 앉아 바다나 마당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통증으로 걸음마다 무게가 실렸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의 신음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힘들다는 기색도 자식들의 눈에 띌 만한 찡그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저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자식들의 일정을 훤히 꿰고 계셨습니다. 큰아들 효영씨가 가게를 돌보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도, 서진씨가 공연과 녹음, 끊임없는 이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것도, 막내 효정씨가 긴 촬영을 마치고 늘 늦게 귀가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자식들을 보며 지금 통증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버지는 통증이 없는 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실었고 평소보다 한 박자 느리게 발을 뗐습니다. 가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면 잠시 멈춰서서 탁자나 벽을 짚고 균형을 잡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기척이나 목소리가 들리면 즉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마치 통증 따위는 존재한 적 없었다는 듯 최대한 평범하게 걸으려 애쓰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특히 밤마다 찾아오는 지속적인 통증을 홀로 견뎌내셨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진 후에야 겨우 다리를 살며시 문지르고 아주 작은 한숨을 내뱉은 뒤 다시 정자세로 누우셨습니다. 아내를 깨워 걱정시키는 것도, 이 소식이 자식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자식들이 이미 장성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자신은 그저 아무 문제 없는 아버지가 되어 자식들이 마음 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긴 침묵은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효정씨가 우연히 현관을 내려가는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느리고 어긋나 있었으며 시선을 맞추자 아버지는 눈을 피하셨습니다. 아빠, 다리 왜 그래요? 아주 나직한 물음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에게 보여주셨던 익숙한 반응으로 너털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리가 좀 뻐근해서 그래? 너무나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그저 지나쳤을 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효정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을 때 평소보다 느릿하고 일어설 때 손을 짚어야만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효영씨와 서진씨가 도착했을 때 효정씨의 불안한 눈빛은 자연스럽게 두 오빠의 시선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효영씨였습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아버지의 모습과 평소보다 구분 등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남인 그는 이런 종류의 침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아버지가 수년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자주 비웠던 서진 씨는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나 집에 머물면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버지는 다시 한번 듣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가벼운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삼남매가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부모님이 지칠 때마다 그 대답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진짜 고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벽처럼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지만 효영 씨의 고집으로 병원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벼운 통증일 뿐이며 번거롭게 할 필요 없다고, 너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삼남매의 단호한 눈빛 앞에 아버지는 결국 뜻을 꺾으셨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자식들을 더 걱정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을 아끼시면서도 가끔 자식들에게 사소한 질문을 던지며 화제를 돌리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순간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걱정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 했던 자식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의사가 다리에 손상이 있어 휴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 삼남매는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떤 꾸지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자식들의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도 아버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식들은 그 미소를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작은 발걸음과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모습들이 이제는 세심하게 챙겨야 할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효정 씨는 아버지 곁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으며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요한 동행이 어떤 질문보다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치료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서진 씨는 일을 하러 가서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병세를 자세히 묻기보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바빠도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효영 씨는 장남답게 가장 큰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진료 일정부터 약 복용, 휴식 권고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아파하면서도 말하지 않은 적이 대체 얼마나 더 있었을지, 자신이 괜찮다는 아버지의 이미지에 익숙해져 얼마나 많은 신호를 놓쳐왔을지 자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 한마디는 삼남매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라는 말 뒤에는 평생을 견뎌온 인내와 자식을 자신보다 앞세우는 습관이 통째로 녹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제 역할이 바뀔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항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어도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며 누군가를 걱정시킬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됩니다. 삼남매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공이나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느려진 발걸음과 숨겨진 통증을 살피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절뚝거리며 견뎌온 그 일주일은 가족 모두에게 소리 없는 그러나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비명이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 이야기되지 않는 희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대답이 사실은 위급한 신호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